이제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레아, 요소를 준비했고요. 요소로 1몰 농도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1몰 농도 용액 몇 ml를 만들 거냐면요. 500ml를 만들 거예요. 이 500ml는 이 1000ml랑 비교했을 때 그 양이 반입니다. 우리가 1몰 농도의 용액이라는 것은 1000ml에 1몰만큼 들어있다는 거고, 1몰이라는 건 이 물질의 분자량만큼 들어있을 때 우리는 1몰이 있다라고 해요. 요소는 분자량이 60.06이니까 1몰 농도 1리터, 1000ml를 만들 때는 60.06g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용액을 500ml 반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60.06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농도의 용액을 반만 만들려고 한다면 1몰에 필요했던 60.06g에서 반으로 나눈 30.03g이 제가 필요한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양만큼을 측량하겠어요. 저울을 가까이 가져와서 0점을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웨잉 디시를 올려놓은 이후에 약수저를 꺼내서 시약을 꺼내서 60.06의 반인 30.03g을 측량하겠습니다. 요소는 알갱이가 좀 보통의 가루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흰색이고요. 질량을 처음에는 좀 많이씩 넣다가 점점 그 30.03g에 가까워지면 약수저를 2개로 사용해서 원하는 질량을 측정합니다. 30.05g이 됐습니다. 100ml 정도의 증류수에 요소를 모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용해를 시키도록 하겠어요. 근데 잘 녹지가 않네요. 조금 더 빨리 녹이기 위해서 교반기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반기에는 교반해를 넣는데 이 교반해를 증류수로 헹군 후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기구를 작동을 시키면 밑에 있는 그 자기장이 이 교반해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물질을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4개의 다른 용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소가 다 녹았습니다. 교반기를 끄고 리트리버를 집어넣어서 교반해를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교반해에도 용액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로 교반해를 꺼낼 때 조금 살짝 헹궈주겠습니다. 교반해를 건져냈고요. 만들어진 요소 수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기 위해 깔때기를 부피 플라스크 입구에 꽂고 요소 수용액을 넣어줍니다. 이 요소 수용액을 이제 그 증류수를 이용해서 점점점 이제 원하는 농도로 맞춰 주시는데요. 요소 수용액이 비커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리막대로 잘 헹궈서 용질에 손실이 없도록 합니다. 부피 플라스크의 목을 잡고 용액을 섞어주면 잘 섞이게 되겠어요. 용액이 부피 플라스크의 목까지 차오르면 용액에 물을 넣는 속도를 천천히 해줍니다. 눈금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방울방울 넣어주세요. 30.05g을 500ml에 넣어서요. 1몰 농도의 요소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라벨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요소, 농도, 만든 날짜, 화학식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이셔야 됩니다.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포도당 수용액은 0.1몰을 만들려고 합니다. 포도당 수용액 만들 부피 플라스크는 200ml 부피 플라스크로서
기준이 되는 1000ml 부피 플라스크랑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고체 시료에 필요한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도당은 분자식이 C6H12O6인 물질로 분자량이 180.16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포도당 0.1몰을 만들려고 할 때 1리터 1000ml에 0.1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0.1몰이라는 것은 포도당의 분자량인 180.16의 10분의 1인 18.016g을 의미하고, 그런데 우리는 20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5분의 1인 18.016 나누기 5에서 3.6032g의 시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저울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60g을 측량하겠습니다. 저울에 질량 측정용 접시를 올려놓고 포도당 3.60g을 측량하기로 하였어요. 약수저로 시료를 덜어서 3.60g을 맞춰봅니다. 3.60g에 가까워지면 약수저 2개로 시료의 질량을 잘 신중하게 넣어요. 그런데 3.62g이 되어서 결국에는 시약을 조금 덜어서요. 다른 질량 측정용 접시에 넣고 남은 시약을 좀 덜어내서 폐기하였답니다. 포도당을 증류수를 조금 넣은 비커에 넣어서 녹이도록 하였습니다. 붓고 나니까 질량 측정용 접시에 가루가 좀 남아서 증류수를 씻어서 질량 용질에 소실이 없도록 했어요. 유리막대로 잘 저어서 포도당을 다 녹였습니다. 깨끗하게 잘 녹였죠? 포도당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깔때기를 꽂고 포도당 수용액을 부었어요. 그리고 증류수로 비커를 헹구고 또 헹구고, 그 다음에 포도당의 그 남은 부분을 증류수를 이용해서 눈금을 맞췄습니다. 부피 플라스크의 목을 잡고 용액을 흔들어 주었고요. 눈금에 딱 맞추도록 서서히 조금씩 증류수를 첨가하였어요. 세척병을 이용해서 눈금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가까워졌어요. 자, 보이시죠? 오!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원래 만들려던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과 비교하였을 때 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더 진해졌을까요? 더 연해졌을까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처음부터 용액을 새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금에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증류수를 넣으셔야 해요. 알겠죠? 다음에 만드실 그 용액은 염화구리 수용액을 만들 겁니다. 염화구리는 여기에 있는 그 카포 클로라이드가 이름이며 D 2개의 하이드레이트 물 분자가 붙어있는 이수화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염화구리 H2O의 화학식량은 170.48이고 이 170.48에는 2개의 물 분자의 그 분자량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CuCl2는 염화구리의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70.48은 실험식량이라고 해야겠지요. 우리가 필요한 양은 100ml 1몰 농도 용액을 만들 겁니다. 100ml는 약병이랑 이 약수저랑 비교하거나 펜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크기이고요. 1리터 들이의 용기랑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입니다. 1리터를 1몰 농도 만들 때는 170.48이 모두 필요하지만 100ml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170.48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시료 필요량을 계산해 볼까요? 1000ml에 170.48g의 염화구리가 용해될 경우에 1몰 농도의 용액이 됩니다. 그 10분의 1인 100ml에는
170.48에 나누기 10을 한 17.048g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울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저울이기 때문에 17.048g을 반올림하여 17.05g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측량을 위해 질량 측정용 접시를 올려놓고 염화구리 시료를 약수저를 이용하여 덜어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료의 색깔이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록색이죠? 물에 용해되면 더 아름답답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약수저 2개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밀하게 측량을 합니다. 이제 물에 녹여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ml가 다 돼가려고 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부었을 때 아까처럼 또 막 이렇게 넘치면 어떡해요? 최대한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가 100ml이기 때문에 이제 부피 플라스크에 용액을 넣어가면서 만들고자 합니다. 깔때기를 입구에 꽂고 용액을 유리막대를 통하여 붓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지요. 세척병에 있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남은 시료들을 다 헹구어냅니다. 헹구어내고 가끔 계속 물을 부어가면서 용액의 메니스커스를 주의하여 봅니다. 눈금에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 더 용액을 적게 천천히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용액이 거의 맞아가고 있죠. 마개를 닫고 용액을 계속 저어줍니다. 또 메니스커스를 넘어갔나요? 화면에서는 엄청 잘 만든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살짝 넘겼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만든 용액에 라벨까지 붙였습니다.